일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의 이야기 가득 풀어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1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장 출발이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 좋은 흐름에 이어오다가 이번 주 초반 들어서 다소 부진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 예정된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도 이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양시장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또 테마로는 인공위성이나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 강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46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상승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어제 대비해서 1.02% 상승하며 어제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2,449.80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2천억 원 가깝게 물량을 담았고요. 제조업과 전기, 전자, 반도체 업종에서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다만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과 함께 양 매도세에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744선으로 강세 출발했는데요. 752선까지 장중 터치하기도 했지만 전거래에 대비해서 1.41% 상승한 750.9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지수의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2천억 원 넘게 나홀로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대비해서 60전 소폭 내리면서 1,231원 3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4x4라는 종목입니다. 제 방송 오래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또 애증의 종목이기도 할 텐데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4x4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상한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기술주들이 계속 순환이 좀 돌았었어요. 인공지능 급등 한번 했죠. 로봇도 급등 한번 했죠. 예전에 추천드렸었던 뭐 솔본, 오픈베이스, 핀텔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4x4는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간 상황인데요. LG의 자회사 중에 LG 또 벤처 투자하는 그 조직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AI 챗봇으로 시작했던 이 인공지능 열풍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고 다신 사업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열풍인 상황인데 LG도 여러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4x4가 이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미지 캡처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AI 챗봇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키워드로 데이터로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지를 이용한 그런 검색도 나중에 많이 또 유용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연결이 좀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개별적인 재료가 하나 또 있었던 게 이제 버추얼 휴먼, 루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메타버스적인 재료들도 좀 오늘은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미국장을 좀 보다 보니까 로블록스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꼭 로블록스의 주가를 확인하시면 다음날 거의 뭐 백발백중으로 관련 테마가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가 앞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이 기술주 랠리를 이어갈 만한 다음 테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CES가 끝나고 나서 이제 2월달 말에 또 MWC라는 행사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한동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업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의 추천을 받아서 4x4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수익 중이실 것이고 중간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크실 거예요. 일단 저는 한 2만 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현재 4x4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4x4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를 엮이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LG가 사람 감정을 읽는 인공지능 기업의 투자 소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재료로 버추얼 휴먼 루시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제작 소식으로 메타버스와도 엮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상승하며 우리 시장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비례해서 상승한다 의견까지도 제시해 주셨고요. 4x4는 2만 원 선까지 조금 더 홀딩으로 의견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돋보였던 섹터인 우주항공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세트랙 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세트랙 I는 일단은 뭐 최근에 오늘 뭐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였던 어떤 뭐 구체적인 뭐 이벤트라던가 일정이라던가 이슈는 뭐 없기는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전에 그 스타링크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테슬라의 이제 그 또 다른 회사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제 위성 회사입니다. 적외도 위성을 만드는 회사고 이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우주항공이라던가 위성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그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4의 이동통신사가 되는 거냐라는 그런 뭐 의문들도 나왔었는데 사실 뭐 6G 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적에도 위성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5G는 보통 지상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가 달라서 제4의 이동통신망이 될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G 다음이 이제 6G를 이제 시장
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6G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산업들이 이제 지상에서 띄워져 있는 그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늘을 나는 택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5G라던가 이런 지상망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그 6G를 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성들의 발전도 함께 또 동반돼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타링크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죠.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또 작년에 우주 그 미래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그 펀드를 좀 조성을 할 거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을 또 공식화하면서 공식화했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뭐 로봇주들이라던가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력하게 움직였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도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가 투자한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혹은 뭐 SK가 투자한 SM코어 티라유텍 같이 이렇게 어떤 소형주들이죠. 소형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관련 산업으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제 부각을 받게 되고 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섹터가 형성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공식 펀드를 또 자금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들의 이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과 비슷하게 그리고 혹은 더 크게 이제 시장에서도 좀 주인공 테마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세트레가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뭐 대기업이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산업들 중에서 대기업이 그렇게 막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던가 지분을 확실하게 뭐 보유를 해가지고 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좀 먼 얘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꿈과 같은 그런 산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전까지는 단순 테마주, 뭐 누리호 발사라던가 이런 테마주들로서만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차차 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미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들어 있는 그리고 그 실제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좀 특이하게 더 경쟁력을 갖춰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이제 23%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분을 취득하면서 앞으로 하나랑 이제 세트레가이랑 앞으로도 이제 협력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세가 나온 그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은 제가 이전부터 이제 전전 시즌이었던가요? 그때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때도 우주항공 관련주는 계속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라는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트레가이라는 종목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위성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0% 넘게 급등 마감한 세트레가이입니다. 하나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또 스타링크 한국 진출 가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로봇 AI와 함께 우주항공 관련 테마도 앞으로 좀 주인공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예측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AP 네. 위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AP 위성도 예전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네. 좀 저평가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는 방금 이제 이준 대표님이 많이 설명해 주셔서 추가적인 부분만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부가 이제 항공 우주를 포함한 이제 5대 핵심 산업을 이제 선정하기로 한 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30년까지 우리 이제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달에 가겠다. 그리고 2027년도까지
이번 올해 이제 다가오는 5월 달이죠. 5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한 2027년도까지 한 4차례 정도 더 이런 발사체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누리호랑 그 작년에 있었던 다누리호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앞으로 재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발사 임박해가지고 막 살려고 하면 항상 늦으니까 분명히 지금은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지만 분명히 이게 또 식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막 빠져가지고 내리고 있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내리꽂고 있을 때 그때 사놓으시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발사 소식이 꼭 있을 거예요. 앞으로 2027년도까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있을 거니까 빠질 때 사시는 전략으로 이 우주항공을 접근하신다면 좋을 거고 작년 누리호 때도 그랬지만 발사 임박해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빠질 때 사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단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보기 때문에 APU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단기 투자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일정도 있고 많은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재려고 있는 산업이어서 우주항공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오고 있으니 해당 업종 보유하신 분들은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 저점에 위치했을 때 연내 급등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예측해 주셨습니다. 정책 과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같이 오늘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좀 단타의 관점으로 주의해서 대응해 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AP위성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증권형 토큰 네.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SK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SK증권은 오늘 장중에 거의 22% 넘게 네.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꽤나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고 최근에 몇 번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 증권형 토큰 관련주라는 그런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주 중에서도 조금 소형주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테마성으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그 수혜로 오늘 좀 굉장히 그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융위가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성 그 토큰을 상폐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그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증권형 토큰을 이제 법적 규제를 좀 준수하는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좀 제외를 하고 증권형 토큰을 조금 제도권 진입을 이렇게 요구하도록 한 게 사실 뭐 좀 안정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좀 더 높여서 더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더 유입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키움증권이라던가 증권사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최근에 사실 뭐 AI라던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로봇과 AI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그 외에는 거의 조용할 정도로 AI와 로봇주들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그들만 주인공인 그리고 그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AI랑 뭐 로봇주들만 계속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또
색다른 테마가 없나 혹은 내 종목은 그냥 조용한데 쟤네만 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었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단계를 거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나 AI 관련주들이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꽤나 깊게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증권형 토큰 혹은 우주항공 이쪽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새롭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탄생을 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이 이제 FOMC가 또 계속 진행 중이고 FOMC 결과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떤 섹터로 수급이 여러 가지 섹터의 수급이 돈다라기보다는 한 뉴스가 나오는 호재거리가 있는 그 섹터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따가 무료 방송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느 다소 이런 모습들이 다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어떤 새롭게 테마가 수급이 전환되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섹터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가지고 온 상한가 도전주도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 전환 시그널에 맞춰서 새롭게 좀 공략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증권 증권형 토큰 STO 관련주 테마가 형성되며 오늘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이 중 소형주로 분류되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증권형 토큰 법제화로 조금 더 안정성이 기대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인공이었던 AI나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쉬어가면서 다른 테마에서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FOMC가 이제 곧 있잖아요. 네.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네. FOMC가 끝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이 좋았던 그 파티는 이제 끝나는 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에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어떤 섹터로만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한 섹터에만 수급이 몰리고 또 다음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이런 식의 이 모습들이 지금 거의 한 몇 달 동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소외되지 않을 만한 그런 섹터를 공략하시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테마가 전환되고 있는 그 섹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시다 나는 이 시장의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따가 있을 무료 방송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관련한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주연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입니다. 매수가 14,750원이고요. 오늘 장중 한때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 종가로는 18% 넘게 상승하면서 17,1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코넥 수익률 정말 좋습니다. 네. 네, 10%만 수익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20%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네. 제가 이제 기술주를 많이 강조드렸을 때가 이제 지난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기술주를 제가 쏟아내고 나서 다가오는 1월 달에 있을 CES를 대비해서 매매하자. 작년에도 CES가 끝나고 나서 한 3월까지 이 기술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예상을 좀 했었고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넥은 오늘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단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요동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을 때는 약간 스윙 종목으로 드렸다면은 다시 한번 저는 이 종목을 단기주로 공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여기 이데일리 방송에서 공략주로 나가는 건 좀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노란 톡방이나 그런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단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실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다 수익이시니까 네. 내일 장 열리면은 기분 좋게 파시고 추후 전략은 또 우리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온의 목표 수익률을 넘겼습니다. 매도로 수익 실현 추천해 주셨고요. 하지만 단기적 공략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께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매수했던 항공우주 관련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 오늘 1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수익률이 30%를 넘겼습니다. 네. 네, 이것도 10%만 수익 내자 그랬는데 네.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바닥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네. 또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다 올라오더라고요.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서 오늘 목표가는 사실 진작에 지났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목표가 지나갔다 다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스코넥이랑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단기 투자자들의 영역입니다. 요즘 보시면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한 번 급등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더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샀던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조용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의 테크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목표는 도달했으니까 저는 일단 매도하도록 하고 현재 가격대가 이제 정고점이 한 17,000원 정도가 되는데 약간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도했지만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남은 구간 또 손실로 돌아서기 전에 잘 마무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추천해 주실 당시에 우주 항공 관련주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미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오늘 또다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스코넥과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로 대응해보고 이 전고점이 17,000원 기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매도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재건은 관련주 SY입니다. SY는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황이 네.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예전에 협상도 한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네. 가면 갈수록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무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징병을 하게 되면서 계속 병력 보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SY가 조금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SY는 제가 그 정보 설명드릴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태양광이나 또 다른 재료들도 있는 종목이라서 어떤 뭐 모듈형 주택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우디 쪽이나 해외 진출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거부하거나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투자하고 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만 보시더라도 지금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도 다 지나갔고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 거의 임박했다고 보고 있어요. 한 3,500원 근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 있다가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닥이 좀 나왔다 싶을 때 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조금 좀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SY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태양광이나 이 모듈형 주택 등 다른 재료도 있어서 앞으로의 조금 더 해외 진출 수혜도 예상해 보자 의견 주시면서 추후에 전략 새롭게 주신다고 홀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6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HFR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 때 MWC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MWC가 2월 말이에요. 한 3주 정도 남은 일정이 있고요. 이번 MWC에서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약간 CES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W만의 어떤 개별 재료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통신 장비 안 결과가 나와서 HFR을 추천드렸고 제가 다른 것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걸 그때 부각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지금은 2월 달이고 여러분들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이거 피해 가시려면은 지금은 안 그래도 실적이 뭐 애매한 종목들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전한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놓는 게 맞기 때문에 HFR 소개 드렸고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홀딩하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HFR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까지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입니다. 통신 장비 부분 앞으로 더 기대되는 사업 부분이고 실적도 탄탄하다라고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5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매수가 27,300원이고요. 현재도 종가로 32,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수익률 20%를 넘겼습니다. 로보티즈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로보티즈는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처음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잔량을 좀 남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로보티즈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위치에서 재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쯤 되면은 조금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로보티즈는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그때가 이제 27,300원이었는데 계속 그 고점을 두들기면서 월봉상으로 고점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면서 여기를 돌파 시도하려는 그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저항선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그때 뭐 흐름이나 뭐 AI나 로봇주들의 그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베팅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또 돌파를 하면서 이제 지난달에 이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됐는데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위로 좀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있는 잔량으로 추가 시세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한 35,000원까지 저는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추세 보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 새롭게 어떤 이 종목을 나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오는 그 종목도 비슷한 종목이니까 이제 이따가 그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목표가 달성 이후에 잔량으로 대응한 종목입니다. 로봇주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지만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는 35,000원까지로 전략 새롭게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일에 매수했던 삼성중공업이죠. 어제 이 흑자전환 전망에 장중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17% 수익률인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가 매수를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때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었냐면 그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1월 말 그리고 12월 말 1월 초 요때쯤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제 좀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지금 또 분명 금방 회복을 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 공략을 한다면 그때 저가 매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안정적인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네.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 그냥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이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떤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언제 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뭐 반에서 1등하던 혹은 2등하던 그런 친구가 1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뭐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갑자기 뭐 10등 안에 들었다 혹은 뭐 5등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는 또 반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던 기업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시장에서는 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일어났구나, 앞으로 추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전에도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라고 제가 그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다 잘 챙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또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은 돌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깔고 가는 거하고 이제서야 조금 뒤늦게 편입을 해서 그 돌파를 하는 거를 노려보는 거하고 그거랑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박스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노란 톡방에서는 매도 사인이 나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추천 당시에 저점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흑자 전환 전망으로 시장 환호와 함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노란톡에서는 매도 전략을 드렸고요. 현재는 보유자들이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LS 일렉트릭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 때문에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실적 때문에 아마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제 그 종목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게 문제기는 한데 네. 일단은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10% 가까이 또 하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었고요. 그 거래량 동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꽤나 좀 깊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매출액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는 41%나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원래는 뭐 이제 그동안에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두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는데 안정적인 매출은 또 매출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좀 많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안정적으로 쌓아두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견고할 흐름이기는 한데 이 2022년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원자재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업이익이 많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부분이죠. 신재생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좀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일단은 또 오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동안은 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잔량으로 추세를 보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렸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2023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을 딛고 좀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또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당분간의 하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손절 없이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반손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보는 게 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거나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추가적으로 또 담아보자라고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모른 척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이나 그런 것들 꾸준히 관리를 받고 싶다, 또 대응을 같이 함께 해나가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러신다면은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현 대표님의 LX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 장단기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법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인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실적주 드린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드렸던 실적주들이 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가져왔고요. 종목명은 세보 ME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다가 그때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하필 또 10월 달에도 급락장을 맞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또 올라오는 흐름을 타고서 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랑 그 SK 하이닉스 실적을 좀 보니까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좋지 않게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작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아직 그거를 이렇게 돌려받지는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것이고 반도체는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우리 또 없어가지고 차도 늦게 받고 그랬었잖아요. 품귀 현상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 증설 라인에 들어가는 이 세보 MEC의 어떤 공정들이 수혜를 좀 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작년에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기술주들이 많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보 MEC는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가 또 이런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원전 재료가 있어서
과거 원전에 참여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좀 부각이 돼서 제가 볼 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 반도체 사업 그리고 새롭게 정책주로 들어온 원전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돼서 둘 중에 하나로 엮이면은 좀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MAC는 내일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900원, 10%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400원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반으로 하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보 MEC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좀 많이 투자한 곳에 비해서 이익이 나지 않은 게 어려움의 이유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반도체 증설 라인에 들어가는 세보 MEC 앞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다른 재료로 원전 수합까지 묶이며 차후에 급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10%이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이고 목표가 8,900원, 손절가 7,4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연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같이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섹터에 순환매가 또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우주항공이나 UAM 그리고 방산 쪽까지도 같이 함께 재료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 만큼 재료는 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국의 그 항공우주 방산 그쪽에 이제 소재랑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 유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카이파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우주 위성 영상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동안 그렇게 뭐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로 좀 장기간 동안의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2021년도죠. 2021년도 말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제 이번에는 돌파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육성을 하고 또 펀드 자금을 또 공식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대기업들 혹은 뭐 다른 곳에서부터 좀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투입되고 이제 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을 일단 10%를 잡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뭐 대응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무료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순환매 들어오며 추가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국내 유일로 미국 항공 우주 방산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돌파가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8시부터 이지연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FOMC가 이제 네.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것부터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테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후 있을 무료 방송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후 나올 수 있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주도 테마와 종목까지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8시부터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강력한 물극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강변에 오셔서 방명으로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